안녕하십니까. 진에너텍의 김경현 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우수성과 20선 합동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폐자원 에너지와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유기성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바이오드라잉 기술 적용 및 건조 슬러지 고체 연료화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주관기관인 진에너텍과 위탁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는 합폐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위해 건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악취 저감, 슬러지 건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유기성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바이오드라잉 기술 적용 및 건조 슬러지 고체 연료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함수율 80%의 유기성 슬러지를 벌킹 에이전트와 어멘트먼트 혼합 후 바이오드라잉을 통해 14일 이내에 함수율 35%까지 건조하고 열적 건조 및 성형하여 최종 함수율 10% 이하의 연료탄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 성과 목표로는 건조 연료 적합 인증서, 최종 배출구 복합 악취 500배 이하, 150일 연속 운전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 기술 개발 목표는 오토닐 바이오드라잉 파일럿 플랜트 설비 설계 및 제작으로 3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건조기술, 에너지화 기술, 악취 방지 기술 및 응축수 처리 기술에 대한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하였고 충남 청량군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원료 투입의 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설계 인자를 기반으로 파일럿 플랜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도 기술 개발 목표는 오토닐퍼 바이오드라잉 파일럿 플랜트 시종 및 운전을 통한 50톤일 바이오드라잉 실증 설비 설계안 도출로 13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일럿 플랜트 설치 부지 토목 건축 및 건조 연료화 설비, 환경 설비의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설비 운전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1차 설비 개선을 완료하였고 CFD 모델링, 에너지화 시설 설계, IoT 설계 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3차년도 기술 개발 목표는 오톤버드의 유기성 슬러지 건조 자원화 통합 공정 개발 및 ONM 매뉴얼 도출로 1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소 부지는 충남 청량군 비봉산업단지 내에 주관기관의 본산 공장 옆에 선정하여 설비 구축 및 테스트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의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변경을 수행하였습니다. 바이오드라잉 공정은 슬러지 및 톱밥을 혼합하고 바이오드라잉을 통해 함수율 35% 수준까지 건조한 후 열적 건조를 통해 함수율 15% 이하로 건조하고 성형을 통해 최종 고용 연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건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가스는 분진 제거 후 환경 설비를 통해 악취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하였습니다. 바이오드라잉 패들 디스크 드라이어 설비를 구축하고 배출되는 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설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 상황을 중앙제어실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IoT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전 시 발생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발생한 문제는 이송시료의 물성 특성으로 인한 막힘, 적체 현상, 브릿지, 코팅, 부식 등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 트러블로 인해 투입 물질이 역류하거나 스크류 등의 이송 설비가 코팅되고 슈트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역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원료 투입 설비를 일체형 설비로 투수 제작하고 이송 설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질 개선, 도장, 안식각 개선 등 격백 설치 등으로 이송 물질의 물성으로 인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에 투입하는 원료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우선 투입 슬러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샘플을 확보하여 수분, 가염분, 발열량 등을 분석하여 가염분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이 적은 비소와 하수 슬러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벌킹 에이전트의 선정 결과입니다. 겉보기 밀도와 함수율 측정 및 혼합 테스트를 통해 낮은 수분 함량과 하수 슬러지와 혼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공급을 형성하여 호기성 미생물들이 충분한 공기 공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톱밥을 최종 벌킹 에이전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멘트먼트의 바이오드라잉 건조 공정에서 호기성 미생물들의 활성화에 의한 건조 요령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투입 물질의 수분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조 슬러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건조 공정의 주요 운전 인자로서
미생물에 의한 발열을 유도하기 위해 투입 원료는 적절한 유기물과 미생물 활동을 위해 적절한 수분 함량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호기성 미생물에 공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건조기 내부 온도 제어, 수분 배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풍량이 중요한 운전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투입 원료는 적절한 공급을 통해 투입된 공기가 원료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운전 결과입니다. 실험은 계절별 총 6차례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바이오드라잉 공정의 투입 배출 물질의 특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투입 물질 함수율은 60% 수준으로 투입하였으며 동계 14일, 하계 10일 이내 목표 함수율인 35% 수준으로 건조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기 4차의 경우 유효계에서 발생한 폐수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었는데도 14일 이내에 목표치까지 건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수슬지뿐만이 아니라 폐수슬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공정의 최적화 방안 도출 부분입니다. 최적화 방안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운전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슬지의 물성에 대한 가연분 함량과 고위 발열량은 건 기준으로 각각 80%와 4,400kcal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기물질 공급원이 되는 건조 슬러지의 투입량은 춘계, 하계, 추계에는 총 슬러지의 가연분 중량이 전체 투입 물질 중량의 14% 이상이 되는 투입량, 동계에는 이보다 높은 16% 이상이 되는 투입량이어야 합니다. 수분 조절제의 기능을 가지는 톱밥의 투입량은 총 투입 물질의 수분 함량이 55에서 60%가 되는 투입량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온도는 춘계, 하계, 추계에는 45도에서 50도 사이, 동계에는 40도와 45도 사이가 되도록 공기 공급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바이오드라잉 공정 배출 물질의 수분 함량이 35% 이하가 될 때까지 춘계와 추계에는 12일에서 14일, 하계에는 10일에서 12일, 동계에는 14일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바이오드라잉 공정 최적화 운전 시 열적 건조만을 했을 때와 에너지 사용량 비교입니다. 건조 효율의 경우 바이오드라잉을 적용했을 때가 열적 건조만 했을 때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건조 시 미생물 발열을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에너지 투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월등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운영 시 소요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약 8억 7천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드라잉 적용 시 전력 소비량의 경우 주관 기간의 기존 건조 방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해외 기술과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연료 소비량에서 기타 기술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게 소모되어 이를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녹색 기술 인증 기준 수분 증발 열량 1000kcal 대비 81%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154일의 장기 운전을 시행하였으며 운영일지, 분석일지, 로깅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지침서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전 및 유지 보수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최적화 운전 결과를 기반으로 50톤 per day 스케일업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입 및 배출 물질에 대한 함수율, 동계 14일, 하계 10일의 체류 시간에 대해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최종 생산된 연료탄 분석을 통해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악재 검사 지정 기관을 통해 환경설비 최대 배출구 복합악칙 300배 바이오드라잉 연료탄의 악취 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환경설비 최적화를 통한 최종 배출 응축수 수질 개선을 검증하였습니다. 제조된 연료탄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검증을 위해 발열량 및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우드 펠렛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미세분이 적어 취급하는 데 용이하여 수입산 우드 펠렛을 대체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열 중량 분석, 연소 특성 평가를 통해 연소로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혼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총 7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충분히 혼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비 용량 및 공정 구성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설비 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 50톤 일 규모의 BC 레이시오는 0.51로 기능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톤 일 규모에 대한 바이오드라잉 그리고 열적 건조 방식과 열적 건조 단독 방식의 BC 레이시오는 각각 1.9와 1.59로 바이오드라잉과 열적 건조 조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소요되는 연료비 차이에 의해 바이오드라이잉 플랜트가 더 우수한 경영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학술지 4건 투고하였고 9건의 학술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9건의 국내 특허 출원과 1건의 해외 출원을 하였으며 8건의 국내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바이오드라이잉 기술을 적용한 고체 연료 생산 기술로 녹색 기술 인증과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 확인서와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받았고 바이오드라이잉 고객 연료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공공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 발표 논문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35건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술 홍보를 위해 4건의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2건, 브로셔 2건 제작하였습니다. 기술 개발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과 바이오드라이잉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고액연료 판매 시 발생하는 판매 비용으로 이중 수익 구조의 형성이 가능하며 플랜트 사업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자 국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생산된 고용연료는 국내 공공 및 민간으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드라이잉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농업 바이오매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여 원료부터 제품 수요처까지 일로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한국도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에 전력 납품하고 있으며 과제 지원을 통해 추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지원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